안녕하세요. 법무부인 위인 대표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하시게 되는데요. 넓은 의미로 이혼할 때 위자료를 얼마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위자료는 상대방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발언을 폈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폭행을 했다든지 그것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고요. 실무에서는 위자료에 대해서 약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상대방의 잘못이 상습적이라든지 심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 5,000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좀 짜다고 할 수가 있죠. 그 금액이 많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위자료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재산분할 청구인데요.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같이 혼인 이후에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 관리한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남편이 열심히 사업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열심히 했다. 그래가지고 집을 하나 장만을 하고 예금이 한 5,000만 원 정도 생겼다고 할 경우에는 이혼을 할 경우에는 그 집과 예금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내에 대해서 기여도를 한 30%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여건이 신장이 돼서 아내분 같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40에서 50%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혼인 전에 이미 있었던 재산과 아니면 혼인 이후에 시댁이나 아니면 친정에서 재산을 증여하거나 아니면 상속을 받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 같은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10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시부모님이 한 10억짜리 건물을 상속을 해줬다. 이럴 경우에 아내가 그동안 내가 참고 살았으니까 이제 한번 이혼해서 자유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그 건물을 받은 다음날 이혼을 청구하면 과연 아내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그 건물을 물려주셔서 그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재산을 관리를 잘한 것입니다. 건물 가서 청소 열심히 하고 또 세입자 관리도 잘해서 한 10년이 지나서 그 건물의 가치가 올랐다. 이 경우에도 못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아내 같은 경우도 역시 재산 유지 관리에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50% 정도 받기는 어렵고요. 한 30% 내외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이럴 수가 있습니다. 채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을 계산할 경우에는 그 적극적인 재산에서 소극적인 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억짜리 아파트다. 근데 거기에 담보대출이 5억 원이 있다고 하면은 10억에서 5억 원을 제한 나머지 순재산 5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씩 재산분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재산분할의 대상은 아파트, 상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이라든지 주식, 보험, 해약금, 자동차라든지 고가의 동산, 보석료 이렇게 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 빚만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적인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 판례가 만약에 채무가 있는 경우에 그 채무가 가정생활을 위해서 썼다면 상대방은 일정 부분 채무를 인수해야 된다 이런 판례도 있긴 합니다. 퇴직금이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혼 청구할 당시에 상대방이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앞으로 장래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퇴직금이 일시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으로 받는다. 이런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장래받을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하나의 참고 사유는 되지만 직접적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공개 결론을 열어서 장래받을 퇴직금에 대해서 재산분할이 되는지 변론 지금 절차 진행 중입니다. 조만간 판례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기타 연금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이혼할 경우에 일정한 요건이 해당하면 국민연금도 일정 부분 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아니고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기타 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가 확정이 되지 않고 1심 판례도 인정한 경우도 있고 부정한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압류와 가처분 이런 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비단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민사 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판이 이제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길면 3년까지 걸리게 되는데요.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을 이미 은닉해 버릴 경우에는 그 판결문이 이제 휴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이제 꽉 묶어두는 가압류나 가처분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도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이제 피보전 권리로 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위자료는 실무에서 1,000만원, 3,000만원까지 많이 인정을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재산 분할인데요.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 관리한 재산에 대해서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도 30에서 최대한 5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